하기 전에 간단히 제가 안내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선 이 더운 날씨에 여러 가지 바쁜 일도 불구하고 이렇게 참석해 주신 우리 구분 소유자님 또는 대리님들 또는 임차인님들 감사합니다. 또한 이러한 장소를 제공해 주신 대한산업안전협회에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경제가 어려운 가운데 구분 소유자분들께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가치를 조금 더 올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는 가운데 중에 하나인 우리 집합 건물에 대한 관리에 대해서 지대한 관심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이번 집합 관리계약 개정 안에 들어가서 설명이 있겠습니다만 이번에 집합 건물 소유 관리에 관한 법이 요약해서 집합 건물법이라고 합니다. 작년 12월 18일 날 개정을 해가지고 금년 6월 19일 날 시행되었습니다. 이런 시행된 지가 벌써 2달이 지났고 우리 관리 계획도 여러 가지가 많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참석하는 자격은 우선 집주인, 구분 소유자, 또 그전에는 임차인이 자격이 없었습니다. 위임을 받기 전에는. 이번에는 임차인도 참석할 자격이 바라볼 수도 있습니다. 또 구분 소유자, 집주인께서 내가 몇 동 몇 호에 그 사람에 모든 의결권을 위임한다면 또 그 사람의 권한이 있습니다. 이래가지고 오늘 의장님이 발표하겠습니다만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여 주어서 이런 여기는 비록 30여 명밖에 안 오셨지만 많은 수의 인원이 동참하고 있습니다. 여기 앞에 계신 의장님과 제일부동산의 김경숙 소장님한테 위본 사람이 과반수가 났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임시관리단 집회를 개최하겠습니다. 의장님 개최하겠습니다. 대선을 제1포스트들이 총 286세대 중 구분 소유자 또는 구분 소유자 대리인과 임차인이 과반수로 참석하여 2013년 8월 28일 경과보고는 사회자인 비상대책위원장이 주변의 상황을 간략하게 보고하고 타자에 대한 영상 화면을 보겠습니다. 경과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도 제일포스트들이 총 286세대입니다. 286세대인데 그간에 우리 주민 간에 다툼이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다툼이라는 것은 전 입주자 대표회의 임원이라고 같이 하는 박은하 씨, 이상용 씨, 홍연자 씨 이상 세 사람들이 우리 단지의 모든 것을 재산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 관리계약에 의하면 특히 현재까지 오늘까지 사용된 관리계약에 의하면 모든 임원이 8명입니다. 여러분들의 관리비 보지서를 보시면 알다시피 관리비 보지서에는 입주자 대표회의 명의로 관리 보지서가 나갑니다. 실은 관리비가 비싸다 싸다 하는 것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그것을 잘 조정을 해야 되는데 엄격히 따지면 관리사무소장의 권한이 없습니다. 입주자 대표회의 의장이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그 관리비에 대한 걸 심의 토론해가지고 거기서 의견을 거쳐야만이 각 세대의 보지사가 나가고 그 책임은 입주자 대표회의가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 8명 중 3사람밖에 없는데 모든 것을 관리소장이 좌지우지하기 때문에 우리 제1포스트들이 관리비가 비싸다는 소문이 찾아해서 그런 문제가 가지고 따지고 들었더니 저를 위시해서 여러분이 동의 서명해준 비상대책위원회 여러분이
여러분이 동의서명해준 관리위원회를 고발해가지고 현재 검찰청에 수사 중에 있고 어저께도 검찰청에 갔다 왔습니다. 이러한 것을 막고 좀 더 나은 제일포스트비의 관리를 위해서 오늘의 회의를 하고 있으며 이 관리사무소라는 것이 얼마나 황당한 짓을 하고 있는지 잠깐 그 하자에 대해서 설명을 보시겠습니다. 619호가 물난리가 났어요. 집안에 있는 스프링클러가 터졌어요. 지금 보시는 화면은 앞으로 계속 나왔어요. 보시는 화면은 이제 마침 휘자를 신청했더니 휘자가 이렇게 배달이 왔는데 이 시간이 밤 0시, 밤 1시입니다. 밤 1시. 그래서 조금 있으면 보시다시피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오기 시작합니다. 물이 바깥으로 흘러나올 때는 그 안에 있는 물이 만수가 돼가지고 집안에 만수가 돼가지고 밑에 셋대를 세고 다시 복도로 흘러나오는 것이 화면에 보일 겁니다. 조금 더 앞으로 화면 보내세요. 조금만. 동영상 화면을. 네. 지금 보시면 벌써 물이 복도에 꽉 찼습니다. 이미 신고했지. 이 화면에 처음 복도에 20분이 지났고 그 전에 약 40-50분이 지났는데도 관리사무소에서 오질 않습니다. 지금 복도는 물바다가 됐어요. 이거에 대한 책임을 누가 지겠습니까? 이거. 여러분이 우리 구문소리대표께서 또 깊은 생각을 됩니다. 야, 근데 지금 우리 세금 어떤 세입전 기념나 이거 내가 잘못하나도 없으니까 주인은 관리사무소 쌓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이 이왕 터졌으니 1분이 아니라 지금 1초가 없습니다. 1초가. 물이 밑에 새니까. 밑에 새는 그 집에 대해서 뭐 벽지, 아니면 옷장에 물이 스며들었으면 옷 변사, 일체는 다물 새는 걸 시작한 뒤에 그 집이 변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선 빨리 나가야 되는데. 하지만 관리사무소 출입만 나왔어요? 아직 안 왔죠? 이렇게 물이 복도에 만수가 된다고 하고 이 복도에 물이 넘어온 지 1분 만에 오고 안에는 그래서 신고한 지 20분, 즉 40분이 지나들어가나요? 조금 화면도 앞으로 보면 관리소 직원이 왔다 갔다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제 관리소 직원이 또 왔는데도 이 스프링클러 이 천장에 달려있는 이 배관이 발구가 어디서 잠궈야지 이 물이 안 나간다는 걸 그것도 모르고 다 당황합니다. 이 하나가 엄청난 이게 사건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잘못을 갖다가 애꿎은 관리소 직원을 갖다가 사직을 시켰어요. 여러 가지로 잘못된 거라면 그 사람이 탈선했다가 그래놓고 자기는 책임이 없다고 법적으로 합니다. 법적으로. 이런 화면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지금 경비들이 지금 와서 물걸레질 하는 건 좋은데 좀 물걸레질 해가지고 내가 성질나고요. 빨리 발굴을 막아갖고 물 새는 걸 중단시키고 그 다음에 물을 제거해야 돼요. 근데 어디 있는지를 몰라요. 옆에가 문 옆에 수도, 저 관료집입니다. 옆에가 수도인데 수도라는 거야. 수도 계좌인데 바로 문 옆에 있는데 거기 오면 이 천장의 스프링클러하고는 아무 관계가 없습니다. 이게 지금 제가 이 하단 하나 대표적으로 보여주는 건 또 619에서 19에서 일어났던 실질적인 상황이고 이러한 관리를 갖다가 우리가 믿고 어떻게 우리 재산을 맡기고 관리해달라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또 다른 방면이 많은데 그거는 내가 차원 다시 보여드리기로 하고 다음 순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의안 상정이 있겠습니다. 의안 제1호 관리 귀화반 동의의 건 의안 2호
회계감사 실시권, 의안 제3호 유휴수탁관리 계약 해지권, 의안 제4호 자치관리 위탁관리의 결정권에 건, 의안 제5호 전 입주자 대표의 임원 3명 고발의 건, 의안 6호 관리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의안 제7호 감사 회장 관리 선임권. 내용과 그 취지, 법적 근거 등을 설명하였습니다. 이 제안 설명은 여러분의 갖고 계신 유인물을 보세요. 유인물을 보시면은 1번 화면은 말이에요. 경기도 관리자라고 써 있는 것을 그래서 이게 효력을 발생할 수 있는지 없는지가 저는 궁금합니다. 왜냐면은 일전에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위원장님도 다 선출하고 했는데도 아무 행사를 한 게 없지 않습니까? 그리고 만료가 됐으니까 전임 회장이겠죠. 전임 회장이 임기 만료됐으면 그건 자동적으로 퇴임하기 이전에 총회를 해서 회장을 뽑고 자기가 되든가 물러서든가 하는 게 원칙인데 이건 2중, 3중으로 왜 이런 상도를 거쳐야 되는지는 그게 도대체 이해가 안 가고 오늘 이거 결의를 우리가 해드린다 하더라도 그러면은 예를 들어서 이번에 김경수 씨가 회장이 된다 그러면은 김경수 씨가 내석더라도 회장 행사를 해서 모든 걸 다 취합할 수 있는 권한으로 해서 행사하실 건지 그게 저는 궁금합니다. 이거 오늘 다 결의를 했다 어쩌다 하더라도 또 유명무실하게 기존 전 회장이 지금까지 해온 그런 행사를 계속한다 하면은 오늘 회의의 본질이 어디 있으며 무슨 이 의미가 있냐 이런 얘기입니다. 제가 잠깐 설명드리죠. 말씀하신 분의 취지는 간단히 요약하자면은 현재의 우리 지난번에도 회의를 했고 또 우리가 서울 동의서명을 해가지고 비상대책을 선발했고 관리위원회도 선발했는데 아직까지 어떤 뚜렷한 행동이 개시가 없으니 이거 하나만 아니냐 하고 말씀하시는 것도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고요. 그 틀린 말씀은 아닌데 이번에 6월 19일 날 관리계약이 새로 집합건물법이 작년에 개정돼가지고 금년 6월 19일부터 시행됐습니다. 거기에 다 자세히 나오니까 이제 다음에 관리계약 안에 설명할 때 그 안에 설명이 들어있습니다.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설명드렸습니다. 쭉 화면에 경기도 관리계약 주치 보내주세요. 지금 우리 구분소위장께서 질문해 주시는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현재 딱 아까부터 제가 말씀드려서 3명입니다. 박은하 씨, 이상영 씨, 홍인자 씨. 이분은 이미 자기네들이 여러분 가정에 무슨 어떤 안내문을 하는 그 내용 중에 임기가 만료가 다 끝났다고 자인했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입주자대표회의는 없습니다. 그리고 관리계약 집합건물법이 6월 19일 시행됨에 따라서 그거에 따라서 오늘 이것을 해가지고 이미 여러분께서 동의서명을 해가지고 관리위원회 선출을 됐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회의에 위임한 사람이 155세대가 지금 위임을 해가지고 지금 오늘 모였습니다. 여러분은 이 앞에는 20, 30명밖에 안 됩니다만 이미 위임장을 대대 넘긴 사람들이 과반수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설명을 해서 여러분 절차를 밟아나가니까 오늘 이후에 여기서 이제 관리계약에는 나오는데 관리계약에는 꼭 관리계약 화면을 비춰주세요. 관리계약 화면. 경기도 관리계약. 경기도 관리계약도 꼭 비추면 됩니다. 자, 그 첫 번째 그림. 경기도에서 관리계약을 이렇게 내달라고 이제 그것이 이제 하단됐어요. 의정부 시청에 이제 내려왔습니다. 그것이 내려올 때까지 여기 기다린 겁니다. 그거에 맞춰서 우리가 관리가 그 위에 거 제가 첫 페이지
무슨 경상같이 너무 그림만 이렇게 오고 왜 또 하면 또 다담을 쳤구나. 네, 그 그림. 이렇게 착제를 해가지고 경동 집합과 표준말이 기한이다. 이것은 법이 아니라 준칙입니다. 이렇게 만들라 하고 이제 착제를 내려보냈어요. 보다 경미고 상가 집합과 표준말이 기한을 어떻게 만드냐? 설문서가 나왔어요. 그리고 그 조문이 좀 나왔습니다. 지금 저 질문해 주신 분의 답변이 여기 나옵니다. 그 다음 그래갖고 우리 제일버스비 제일버스비 집합으로 관리 기약 안.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동의를 하고 관리 기약이라는 것은 4분의 3 여기 저 구분 소유자 또는 임차인의 합해서 286세대의 4분의 3이면 거의 100%죠. 4분의 3, 75%인데 80%가 되는 건데 4분의 3. 그 서명을 받아야만이 그 관리계약이 유효합니다. 그래서 이 관리계약이 관리인을 뽑기로 되어 있는데 오늘은 아직 관리계약이 개정이 통과 안 됐기 때문에 주민총회에서 관리인을 뽑을 겁니다. 그 관리인은 뭐냐? 관리인은 법적으로 대외적으로 법원에 대표권을 가지고 있어요. 법원에 재판은 우리 이 안에서도 소송이 벌어질 때 제일버스비 대표자의 권한으로서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권리를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여태까지 내가 뭐 해야 되느냐, 여태까지는 네가 모르냐, 뭐 도토리 기재기를 했는데 이제 관리인이 선임이 되면 관리위원회가 여러분이 동의해주면 그것이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일버스비의 법적 단체가 되는 겁니다. 법에서 인정한. 그랬기 때문에 그 관리인이 선임되고 관리위원회를 동의해주면 그 사람들이 이제 내용들을 법적으로든지 간에 또 좋게 타협해서든지 모든 직인과 보장과 현금과 장부를 인계해라. 그 이제 법적으로 요구할 수가 있어요. 그걸 들어주지 않으면 집단을 시켜서 하면 되는 겁니다. 유일하게 지금 있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것은 신한영에다가 경비, 청소, 소도, 주차관리 용역을 준 거지 우리의 관리하라는 관리 용역을 준 건 아닙니다. 법적으로 안 돼 있어요. 거기는 어디까지나 용역단체 직원에 불과합니다. 우리 직원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위치하지 못했기 때문에 거기서 대응을 하니까 편의상 우리가 관리비에서 월급을 준 거지. 이제 이것이 오늘 통과가 되면은 유일무이한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지부진하게 온 이유가 시행될 때까지 기다린 겁니다. 어쩔 수 없이. 그 시행되기 전이었으면 뭐 가처분 신청, 뭐 권한소송 들어서 뭐 장부를 넘겨라, 뭐 그러면 가처분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굳이 그렇게 돈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쟤네들이 넘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이 그 판단은 모든 우리나라에서 모든 다툼이 있을 때 결정권자는 법원밖에 없습니다. 부자지간이든 난관아니든 어떤 관계든 어떤 것의 다툼과 견해를 달리할 때 유권 해석과 결정권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만 안 되면은 그건 뭐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해가지고 가처분이라는 것은 위급한 상황이 있을 때 급하게 처리해주는 것이 가처분이니까 그건 한 달 이내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을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다는 그 법적 조치가 관리인이 집합법률법에서 그런 걸 위임을 법에 명시됐다는 것. 이것이 이번에 큰 다른 점입니다. 그렇게 하시고 이제 관리단인 여러분의 그 등기부의 소유 등기권자들이 관리단을 만들고 그 관리단 밑에 누가 있냐면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7명 뽑은 사람이 있어요. 관리위원회. 또 관리위원회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리단,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이번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미리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고 준비하고 있고, 선거관리위원회는 이제 개중에 누가 그만두면 선거관리위원회에 의존해. 그래서 선거를 뽑아가지고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제 선거를 하고 다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관리계획과 집합건물법에 요약을 하면은 요 세 가지가 그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획에 경기도에서 허라는 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그 경기도에서 관리계획은 하나의 준칙입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준칙 이렇게 따라서 해라. 법에서 각 시도에 그러한 여태까지 주택, 일반 공동주택, 아파트는 관리계획 준칙이 다 돼 있는데 집합건물은 여태 없으니까 해석이 분분해. 주민간에 쌍이 생겨. 그러니까 그런 관리 준칙을 시도에서 만들어가지고 그걸 내려보내가지고 집합건물들은 다 거기에 맞춰서 만들라고 내려가지고 우리들이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 갖고 좀 아까 질문해 주신 분 그러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도 잘 못하고 좀 표현력이 적어가지고 관리계획 동의안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백예강사. 백예강사는 여러분들 제가 읽어보시는 걸로 제가 가려보겠습니다. 별다른 다른 게 아니고 이 강사는 백예강사가 있고 관리강사 있고 여러 강사가 있는데 이 백예강사는 현재 우리 관리비 내는 거 저는 임차인입니다. 1117년 임차인인데 제가 오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 법이 바뀌었기 때문에 발언권이 있기 때문에 오늘 사회를 보고 하는 건데 제가 처음에 그 시작된 지난번 4월 3일 날 임시회의 때 설명드렸다시피 집에 창문에서 바깥에 그 작년 여름에 물이 들어오는 거예요. 우리 이 유리창이 뭡니까? 외벽입니다. 외벽. 픽스 고정된 외벽입니다. 바깥에 창문이. 근데 그 틈바구니에서 물이 새 들어오길래 천장에 떨어져 새가 흐리게 보여. 그 관리소장한테 얘기했더니 주인한테 얘기하라고 그래. 주인한테 얘기하기 전에 관리소장의 의견이 어떠냐 할 때 자기는 모른대요. 그러니까 주인한테 얘기해. 또 모르면 어떻게 여기서 소장이라고 앉아있느냐. 이건 외벽이기 때문에 바깥에 벽에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주인이 대라 성질이 아니라 우리가 여기 하다가서 고치겠다는 수선 충당 모아둔 돈이 있습니다. 그 돈 가지고 하는 것이 원칙이 아니겠어요? 내가 물었더니 자기는 모르니까 주인한테 얘기하려. 아니 이거는 제가 잘못 알고 있다 하더라도 관리소장이라는 사람은 법에서 선의 관리자 주의 착한 마음과 온 뜻을 가지고 관리하니까 그러십니까? 그럼 제가 알아가지고 선생님이 그렇게 아신다고 하니 또 자료 소재가 어떻고 비용 지출 어떻게 다시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준다고 되는 거지. 주인한테 얘기를 해. 주인한테. 그래서 내가 좀 얘기를 나눠보니까 당신부터 내가 조금 아는 것 같은데 이건 그렇게 돼 있지. 다시 한번 알아가지고 연락을 해줬더니 1년이 지나도록 좀 대답이 없어요. 그거는 분명히 수선충당금으로 바깥에 나가서 유리 틈바구니에 코킹함을 하면 되는 거예요. 관리소 직원이 로프 타고 내려가서 그거 하면 되는 건데 그걸 주인부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럼 주인은 그걸 걸 줄 아는 사람 불러다 놓고 하루 그 사람 로프 타고 일당이 20만 원에 20만 원 일당이. 그러니까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회계 강사라는 것이 지금 수리한 것들이 올바른 돈으로 썼는가 아니면 주인들이 낸 돈이 수립이 낸 것이 정말 내가 내야 할 돈이 낸 건지 이런 여러 거에서 회계 감사하는데 감사는 공인회계사 개인은 그런 회계 법인은 감사하자는 것은 제2안이고 제3안 위스탁관리 계약의 해지. 제가 지금 설명하는 것은 지금 제안 설명을 드리는 건 조금 지루하시겠지만 제가 빨리 끝내겠습니다. 위스탁관리 계약의 해지. 위스탁관리 계약을 박원하 시설과 3명이 3년 계약을 했습니다.
평상시는 2년 계약인데 이들을 더 연장해가지고 3년 계약을 했는데 3명이서 무슨 결정권에 의결권이 있다고. 의결권은 우리 관리계약에 현재 8명으로 돼 있어요. 8명 과반수가 몇 명이 5명 아닙니까? 5명. 근데 3명이 의결해가지고 5명으로 연장을 했어요. 그래 내가 이제 그랬더니 저보고 제가 관사하면서가 욕 좀 많이 좀 먹었다고 나이를 앞세워가지고 욕 좀 먹고 쌈소리 좀 먹고 난리 치고 그랬더니 자기를 모욕하고 명예훼손했다고 고소를 했어요. 그래서 저는 수사관한테 이 사람들이 나는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주민이 과반수가 동의 설명을 하고 제 임무가 정식 입주자 대표 들어서까지를 갖다 저보고 관리하라고 했기 때문에 현재 이 조영수랑과 입주자 대표 사람들이 내 업무를 반영하고 있다고 까꾸로 얘기를 했습니다. 반대로. 그랬더니 그것이 받아들여져가지고 그것이 강화됐습니다. 그런 내용을 알고 계시고요. 그래서 위스타 관리 계약을 해지하겠다는 겁니다. 해약을 하겠다. 그럼 해약에 대해서 만약에 또 상대방이 또 소송하겠죠. 그럼 거기에 대한 비용은 우리 관리단에서 잡습니다. 부담하자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자치관리 위탁관리 결정권. 야, 그럼 이거 자치관리가 되느냐? 관리위원회에서. 우리 아니면은 위탁관리위원회에서 넘기냐? 이것은 관리위원회가 있으니까 거기다 이름하자. 이것이 제4항이고. 제5항. 제5의항. 전 입주자 대표 임원 사명을 고발권. 그건 꼭 고발하자는 것이 아니고 주택법에 정해진 사항에 위반된 행위로 한 것이 있거나 앞으로 할 가능성이 있으면 그때 가서 고발하자는 얘기입니다. 그때는 그렇게 알아두시고 제가 알아보는 게 많이 있군요. 그다음에 관리위원회 구성동의 이걸 현재 7명이 여러분들이 다 동의 설명을 해줬어요. 7명 관리위원회. 이 사람은 다시 한번 이 총회에서 그 관리위원회를 다시 한번 동의를 해주는 재확인, 추인. 추인을 안 해도 되는 건데 추인을 해주는 겁니다. 그 다음에 7번 감사, 회장, 관리인 등의 선임인데 감사의 송상문 씨라고 전기관계 회사가 여기 지금 5층에 회사가 거기 있고 오늘 나와야 되는데 대전에 입찰 관계로 거기 참석을 못했고 관리위원회 회장에 7명 중 회장에 김경숙 씨 지금 저희는 구문서 잠깐 일어나봤어요. 김경숙 씨를 관리위원회 회장으로 추천을 하면 좋겠고 그 다음 세 번째 관리인을 저는 정말 이거 죄송스럽습니다. 관리인을 완전히 여기 수록에 발이 빠졌어요. 이제. 왜냐하면 이런 걸 하다 보면 솔직한 얘기입니다. 제가 여기서 이거 해가지고 저는 그때 하나 없어. 예, 근데 어쨌든 일을 벌려놨고 공무원 때문에 좀 한 발의 수록이 여기에 제일 버튼이 빠져 있어. 안 하면 재간이 없어. 그래서 저도 좀 압니다. 이 관리권에 대해서 10년 동안 이런 거만 소송만 변호사는 아닙니다만 법을 전공하지 않았습니다만 이런 거를 많이 크거나 작거나 송사에 참석도 하고 대표를 한 일도 있고 그래서 어쩌서 지금 저를 갖다 하라고 주위에서 그래도 관리위원은 저를 갖다가 해서 이제 7안에 감사, 회장, 관리 설명 이렇게 제안 설명을 제가 말씀을 드리고 제안 설명은 좀 길고 지루했습니다만 어쩔 수 없이 안건이기 때문에 설명을 하니까 좀 재미없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들어줘서 감사합니다. 다음 안건 넘어가죠. 다음은 안건 토의가 있겠습니다. 각 부의 안건에 대하여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의안 제1호 잠깐만 볼게요. 의안 제1호 부르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동의원과 대청원과 대라고 해서 그래야지 안건을 정식으로 토의가 됩니다. 동의원과 대청원이다 하고 그걸 갖다가 해주세요. 제가
제청을 하면은 여러분들은 동의와 제청을 구두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안 제1호 관리규약안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2호 휴교감사 실시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3호 유수탁 관리의 계약 해지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4호 자치 위탁관리의 결정권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5호 전 입주자 대표의 임원 3명 고발에 대하여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6호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의안 제7호 감사, 회장, 관리인 선임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결정합니다. 다음 안건을 안건 표결은 표결 절차 없이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까? 아니면 누구로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면 표결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안 제1호 관리규약안 동의의 건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2호 휴교감사 실시권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3호 유수탁관리의 계약 해지권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4호 자치관리 위탁관리의 결정권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5호 전 입주자 대표의 임원 3명 고발 찬성합니까? 예. 의안 제6호 관리위원회 구성 동의의 건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7호 감사, 회장, 관리인 선임권 찬성합니까? 네. 이상으로 의안 제1호, 제2호, 제3호, 제4호, 제5호, 제6호, 제7호 상정 의안이 전원 이의 없이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편. 회해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관리단 집회를 폐선합니다. 잠깐만 제가 보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의 이 모든 절차 같은 것은 현재 여기 한 33명밖에 안 되어 있지만 정확히 156명이 동의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현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 왜냐하면 본인 참석하신 분은 회장, 의장과 김명수 씨한테 그 대리 위임권을 위임한 것이 저희들이 다 증거서를 가지고 있고 보장을 다 받아놨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리 법에는 식법건물법, 배정된 건물법에는 한 사람이 과반수 이상을 위임하지 못하게 돼 있어요. 286세대니까 143, 한 사람이 143세대까지 가져올 수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 두 분한테 위임한 것이 30대가 세대가 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정확하게 모든 것이 법대로 회의가 진행됐으면 마쳤고 이 모든 안건이 이제부터는 아까 주민님께서 걱정하신 것이 아니라 일사불란하게 여러분들을 바라는 바대로 움직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서창기도 많이 수고하신 분이거든요. 저 대장님과 전화는 알고 있습니다. 잠깐 나와서 인사 말씀 좀 해주세요. 나오셨어요. 우리 회장님이었습니다. 회장님. 잠깐 나와서 이렇게 됐습니다. 이렇게 더우실 때도 이렇게 오셔서 여기 발리에 나가시는 분들도 여기 해보신 분으로서 많은 앞으로 좋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번 대한산업안전협회 이 전기료도 제공해 주시고 또 마이크 화면 시원한 데도 해주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대한산업안전협회 감사하는 의미로서 박사로 인사드리겠습니다.
있는데요. 아무튼 처음에 우리가 분양을 받을 때 제1오피스텔이 제1이었습니다. 의정부에서는 제1하면 알아줄 정도로 그렇게 제1이었는데 지금 제가 맡아서 그거를 다시 한번 실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이 협조 부탁드리고요. 감사합니다. 이광남으로서 인사드립니다. 사실은 관리인이 어떤 책임을 안 지고 그냥 일을 할 때는 상당히 마음이 홀가분 한데 이 사람은 야릇하게 관리인이라는 소리를 들으니까 뭐 지금 당장 입이 무거워지네요. 저는 제가 알고 있는 상식과 능력 100%, 120% 발휘해서 그 제1포스트들이 다른 오피스텔보다 가장 관리가 잘 되더라고. 가장 친절하다. 가장 깨끗하다. 관리비도 저렴한 그 제일 오피스텔이 괜찮다라는 소문이 나도록 있는 힘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나고 어딜 가는 데 없어요? 저기 두루치기로요. 네, 두루치기 좀 김치찌개집 가서 식사하고 갈 거니까요. 조금 더 식사하러 가세요. 저 두루치기 저 사장님 네 밑에 자리에 나오세요. 두부를 만들었는데 아까 질문식으로 답변들이 여기 나옵니다. 네, 이 화면. 네. 결국은 집합건물법이라는 거가 관리계약에 바뀐 것을 요약한 겁니다. 우선 제1포트비는 등기가 끝나면 각 세대가 그 소유권의 등기가 끝나면 무조건 관리단, 조금 더 화면 올리세요. 관리단이라는 게 구성됩니다. 의무적으로. 싫든 좋든 법에서는 관리단에는 누가 있냐면 조금 화면 내리세요. 구성원은 제1포스트 구분 소유자 전원이 소유권 있는 사람이 이게 구성원이에요. 그러니까 286세대 중에 뭐 6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 2세대 가지고 있는 사람 다 그걸 6세대면 그 집에 이제 그걸 가지고 있는 걸 가져가지고 286세대가 전원이 구성원. 그 구성원 중에 감사가 한 명 있어야 됩니다. 감사. 그 다음에 관리인을 넣어야 됩니다. 관리. 즉, 일반 아파트하고 틀립니다. 일반 아파트는 관리사무소장이라는 게 있는데, 그건 주택법에 의해서 주택관리사 자격증을 소유한 사람이 하게끔 되어 있으나, 집합건물은 그건 관계없이 경험이 풍부한 사람이 관리인을 선임하면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집주인이 관리하면 되고, 또는 경우에 따라서 부관리인을 한 명 두면 됩니다. 근데 뭐 부관리인까지는 좀 필요는 없고요. 직원들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또 관리단 조금 더 올리면 관리단 사무소라는 게 있습니다. 지금 관리사무소라는 겁니다. 관리사무소. 관리단 사무소의 관리과장, 현재 우리의 기준으로 봤을 때 관리과장, 영상과장, 회계진, 경비, 재활용, 주차관리 모두 합해서 9명의 관리사무소 직원을 둬야 됩니다. 그 다음 다시 아까 관리인으로 넘어가요. 관리인은 우리 이 안에 소설을 보실 때 제1포스트빌 대표자의 호남으로서 재판에 임할 수 있다는 권한과 의무를 부여했습니다. 관리위원회가 여러분 동의해주면 그것이 유일무이 하나밖에 없는 유일한 제1포스트빌의 법적 단체입니다. 법에서 인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것이 오늘 통과되면 유일무이한 법적 단체이기 때문에 누구라도 대항을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것이 아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또 굳이 이렇게 돈 들 필요가 없기 때문에 만약에 관리를 발휘할 때 유권 해석과 결정권은 법원밖에 없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건 뭐 법원에다가 가처분 신청을 하는 거예요. 가처분이라는 것은 위급한 등기권의 소유 등기권자가 관리단을 만들고
그 관리단 밑에 누가 있냐면 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우리 7명 뽑은 사람이 있어요. 관리위원회. 또 관리위원회 밑에 선거관리위원회가 있습니다. 이 관리단, 관리위원회, 선거관리위원회 이것이 이번 법에 명확히 명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걸 미리 알았기 때문에 관리위원회라는 것을 미리 주민 동의를 받아가지고 구성되어 있고 교육을 시키고 준비하고 있고 일단은 명시가 되기 때문에 이번 관리계약에 경기도에서 허라는 대로 우리 실정에 맞게 그 경기도에서 관리계약은 하나의 준칙입니다. 그것은 법률이 아니고 거기에 맞춰서 만들어가고 내려가는데 우리들이 이번에 만들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런 설명을 갖고 좀 아까 질문해 주시면 그러한 질문이 많이 나올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도 잘 못하고 좀 표현력이 적어가지고 관리계약 도의회 제안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두 번째 회계감사. 회계감사는 의안 제1호 잠깐만 볼게요. 의안 제1호 부르면은 여러분들은 거기서 이제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대답을 하면 그래야지 안건을 정식으로 풀어야 됩니다. 마이크를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하고 풀어갔다가 대청합니다. 의안 제2호 교육의 감사 실시에 대한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의안 제3호 유수탁 관리의 계약 해지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의안 제4호 자치 위탁 관리의 결정권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의안 제5호 전 입주자 대표의 임원 3명 고발에 대하여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대청합니다. 의안 제6호 관리위원회 구성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제청합니다. 의안 제7호 감사, 회장, 관리인 선임에 대해 동의와 제청을 묻겠습니다. 동의합니다. 혹시 각 안건에 대해 찬성합니까? 그러면 동의로 네라고 대답하여 주시면 표결에 가름하겠습니다. 의안 제1호 관리 네. 의안 제4호 자치관리, 위탁관리의 결정권 찬성합니까? 네. 의안 제5호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지금의 이 모든 절차 같은 것은 현재 여기 한 33%밖에 안 하고 있지만 정확히 156명이 동의 찬성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회의에 참석하신 분은